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1594년 명만력 22년 사관원이 아뢰기를 함경도는 분문의 요지인데 변란을 겪은 후로 여러 고을이 당패되었고 게다가 오랑캐들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백성을 안집시키고 인심을 진정시키는 길은 오로지 방백다운 방백을 얻는 데 있는데 시 감사 이희덕은 이미 늙었고 정력도 쇠퇴하였으니 변세를 드나들면서 백성과 오랑캐를 함께 무유하는 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채차 소산이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6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전쟁 중에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이 살 길이 이미 건겨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아래에도 굶어 죽은 시체가 즐비하고 심지어 모자가 서로 잡아먹고 부부가 서로 잡아먹는 일까지 있으니 옛부터 상난이 있어 왔지만 지금보다 더 극에 달한 때는 없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참달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민을 진구하고 군대를 조련하는 일 외에는 모든 사역을 일체 정지하여 오직 인명을 보존하기에 겨를이 없어야겠습니다. 삼궐 예터는 현재 전혀 방세가 없고 꼴배고 남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으니 거기에 군대를 배치하여 지키게 한다는 것은 혹 모르지만 우를 치고 담까지 쌓는다는 것은 그 주위가 너무 넓어서 굶주림에 시달린 잔졸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역하다가 길가에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보기에 더욱 불쌍한 일이며 백성을 돌보아야 하는 뜻으로 볼 때 역시 매우 미안한 일이니 삼궐의 역사를 정지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7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각진의 군대들이 모두 군량이 모자라 계속하기가 극히 어려웠게 되었습니다. 다만 믿을 것이라고는 앞으로 양맥의 있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니 그렇다면 모속에 관한 계책을 최선을 다하여 조처해야 되겠습니다. 노직 당상첩은 응모할 사람이 있을 듯하며 다른 공명 고시는 필요한 숫자만큼 아울러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기가 내려가는 편에다 헤아려 성급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사실은 논한다. 공명 고신을 파는 일은 원래가 매우 구차스러운 일인데다가 또 관장한 사람들이 사정에 끌려 사욕을 채우느라 허위가 끝이 없었다. 그리하여 사사로운 미천을 장만하는 일이 되었을 뿐 국기에는 보탬이 없어 얻은 것은 너무 작고 손실은 너무 컸다. 각 고을의 향리와 각색의 공사천 군사들이 먼저 면천, 면역을 다투어 취하였기 때문에 부적이 비어져서 모양이 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나이 어린 시골 사람들이 나이를 속이고 곡식을 바쳐 노직 당상을 취득하는 자가 많았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당상관 장복을 한 사람들이 서로 섞여 있고 심지어 옥관자에 붉은 띠를 띤 자들이 매고 지고 분지 소와 말을 모는 경우까지 있는가 하면 음부, 창녀의 자식이나 미천한 노복들이 허통되어 과거에 오르고 벼슬에 종사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로하여 모여진 곡식은 빈 숫자만 나열되었을 뿐 한계진의 1개월 군량도 채우지 못할 정도였고 결국 명기만 물러나게 하고 말았으니 무슨 유익이 있었겠는가.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7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추국청이 아뢰기를 변하복의 말은 허망하여 이미 증거 삼을 수가 없는 데다가 또 원정한 후 2일이 지나자 추문도 하기 전에 본현의 형리에게 추고하여 연루되어 잡혀온 자가 무려 12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옥사 채무로 보아서도 미안한 일일 뿐 아니라 황해도 전반에 걸친 백성들로 전혀 수금된 자가 이미
300여 명이 넘고 있어 인정의 소요는 묻지 않아도 알만한 일입니다. 이러한 큰 옥사를 당하여 신들이 감히 가벼이 논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대체로 변화복의 정상을 살펴보면 그는 바로 목수 걸아 가운데서도 간악하고 교활한 자로서 본도에서는 곤장 한 대 맞지 않고서도 많은 사람을 현고하여 끌어들였으며 여기 와서는 또 본도에서의 공초는 자기 본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며 굳게 숨기고 말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현고했다는 것도 공모할 만한 일을 말한 것이 아니고 다만 아무가 무슨 물건을 주었다느니 아무가 술과 밥을 제공했다느니 하는 정도여서 그의 속셈을 측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앞뒤 말을 바꾸다는 이유로 들어 하복에게 엄형을 가하여 내용을 철저히 캐묻고 연루된 죄수들에게는 빨리 판결을 내려주어 황해도의 민심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야할 것입니다. 정범을 경솔히 추구하기가 미안하다면 그 사람들을 그대로 가두어 두고 강임 등이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동시에 국문하여 난사를 얻어내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변하복을 형추하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변하복을 1차 형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으니 가형해야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레 죽어 버리면 안 되니 형태를 살펴서 하라. 그리고 압스를 가하여 철저히 물으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오랫동안 압스를 가하면서 이리저리 캐묻고 그가 말하는 대로 공초를 받았는데 그의 말이 승복한 것 같기는 하면서도 멋대로 떠들어대어 분명하게 지적한 내용이 없고 그가 역물을 꾀한 곡절에 대해서도 사실을 털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가형해야 마땅하겠으나 지레 죽을 염려가 있으니 가형을 내일로 미루어야겠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7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요시의 해에 우의가 있었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사부가 아뢰기를 함경도 권찰사 유영길은 국량이 편협하고 겉으로는 엄한 듯 하면서도 속은 약하여 일에 부지런하다는 헛소문만 나 있을 뿐 실제는 일컬을 만한 치적이 없습니다. 별난 전에 강원 감사로 있을 적에는 성을 쌓는 책임을 맡겼더니 감독에 힘쓰지 않아 성 대신 원망만 쌓아 저기 오기도 전에 무너져 버렸고 별난 초에는 근왕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다가 도중에서 적의 형세가 엄청나다는 소문을 듣고는 도망가 숲속에 숨어 살았으므로 온 도의 사람들이 방백이 있는 곳을 몰랐습니다. 저기 경내에 들어온 후에는 대응과 방비에 관한 일은 조금도 하지 않고 오직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숨기만을 일삼아 군대를 괴산시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욕조를 거처를 불태우는가 하면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기도 하여 관동 백성들이 지금까지 담해하고 있는데 지금 본직을 제수하자 물정이 해괴히 여기고 있으니 파직시키소서. 변란을 겪은 후로 곳곳마다 당패하였으니 백성들을 위로하고 오게 하여 안집시켜야 할 책임이 수령에게 있는데 수령들이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편리만을 취하는 습성이 생겨 잔폐한 것을 소생시킬 생각은 없이 도리어 실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파체되는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겨 조금도 보존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너무도 통분한 일입니다. 하향 현감 김난선은 도임 이후 관사는 돌보지 않고 세월만 보내다가 중국군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산골짜기로 숨어버려 관가의 물건들이 기탄없이 모두 약탈하여 가게 만들었고 아래로 여용까지도 많은 해를 당하게 만들어 새로 모여든 백성들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파출에만 그친다면 그가 바란 대로 해주는 것이니 감사로 하여금 가도 주의를 다스리게 하소서. 당초 태복씨가 마초를 해서에서 운송한 것은 기전의 흉년이 더욱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월 20일 이후 운송되어 온 마초가 2,500여 동에 달했으니 그 수가 적은 것이 아니었고 내 외사에서 기르는 말의 수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도 그것을 사용으로 썼기 때문에 한 달이 모두가 다 없어지자 또 경계에서까지 징수하니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당의 권한을 파직시키셔서 또 지금 꼴이 자라날 시기가 임박하였으니 이번 곡초에 대하여 감사가 수량을 계산하여 분종시킴으로써 민폐를 없애게 하셨사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유연기의 일은 대신들에게 하문하고 사복시 관원의 일은 파직하지 말고 치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전라 주도 의사 박홍로의 장기를 보건대 전라도 연회의 각 고을 수령들이 모두 바다에 내려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본업들은 곳곳이 비어있는 채 관사가 다스려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중경기가 되었는데도 종자를 제때 제급하지 않아 어느 곳이든 모두 묵어 있기 때문에 추성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근일 양호에서 올라온 자들의 말이 호남이 호소보다도 더 곤패하여 전토를 경간한 것이 매우 적다고 하게 신들이 이상히 여겼었는데 지금 홍로의 장계가 이러한 것을 보면 그들의 말이 과연 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부역이 번중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가 잘 대처해 나가지 못한 때문인 것입니다. 전라도 일호는 관창이 아직 있고 밀역도 여유가 있어 조발과 전운의 역사가 번거롭다고는 하지만 각 고을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비곡이 있는데 지금 방출하지 않음으로써 민생들로 하여금 앉아서 농사철을 읽게 하는 것으로 참으로 안 될 일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감사에게 글을 내리어 준절히 꾸짖고 다방면으로 조처를 취하여 제때 늦곡식 종자를 제급하여 가을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게 하소서. 각 올 경간의 다수와 수령들의 권과에 대한 근태 등도 사실대로 조사하여 기록해서 치게 하도록 아울러 유시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8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근래 변란이 난 이래 각 처의 의병들이 다수 있기는 하나 대체로 진퇴를 저들 멋대로 하여 그들을 통섭하는 권한이 조정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덕령 군대만 하더라도 당연히 조정 근신이 규검하게 하려면 사체로부와 조정에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해야 할 일도 양향 한 가지일 뿐만이 아닙니다. 의당 서성에게 간근의 책임을 맡겨 일도의 군대수와 양향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곳에 따라 경중이 치우치는 폐단이 없게 하여 관할 일개진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처하는 것이 시의에 맞을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일도의 군대수는 도은수가 주관하고 있고 양양관리에서 이미 정곽적이 있고 또 윤경립도 있는데 지금 또 서성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8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추국장이 아뢰기를 변하복이 영모 사실에 대하여 이미 승복하였으니 조율하여 처결하소서. 그의 초사에서 나온 강진, 유, 계하, 안, 등남은 형추하여 캐묻고 정득보, 정덕성, 장언수, 변종금, 권익, 임권익, 임권신 금부 낭청에 보내 잡아오게 하소서. 유지연과 정연수의 초사에는
변화복의 얼굴을 못 보았다고 했는데 이들은 변화복의 본도에서의 주초에 나온 인물들이니 하복이 죽어버리면 그들에 대한 허실을 알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 연수 등을 다른 사람과 섞여 있게 하고 하복으로 하여금 찾아내게 하여 실상을 알아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아울러 아래입니다 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두 번째 아래기는 안등남을 3차 형문하고 강진과 유계하는 각각 1차 형문하였으나 모두 승복하지 않고 있으니 가영하게 하소서. 정연수, 유지영과 변하복이 얼굴을 대하였을 때 하복이 그들의 얼굴을 몰라보았으니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 정연수와 유지영은 그대로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안등남에게는 압슬령을 가하여 캐물으라. 변하복은 조율할 것을 입게 하였으나 혹 빅문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요서는 형을 집행하지 말라 하여다. 세 번째 아래기를 안등남, 강진, 유계하에게 각각 압슬을 가하여 캐물었으나 등남의 공초는 이와 같고 강진과 유계하는 말 한마디 없이 승복하지 않고 있으니 가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네 번째 아래기를 안등남을 4차 형문하고 강진과 유계하는 각각 2차 형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레 죽을 염려가 있으니 가형을 내일로 미루소서. 변하복은 극주인인데 즉시 형을 집행하지 않다가 옥중에서 죽기라도 한다면 전형을 행할 수 없을 것 같다. 감히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고 변하복은 행형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8일 병진 5번째 기사. 밤 1경에 달이 태미연 안에 들어갔고 달무리가 졌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듣건대 연안등지의 고을에 간혹 이미 번경하는 곳도 있으나 수령들이 종자를 내주지 않는다고 가전에서 호소하기에 내가 즉시 음이 하교하여 창고를 열어 종자를 제급하게 하였고 그 후 또 지나다 보니 종자를 이미 다 심었다. 이것으로 보면 수령들이 종자를 제급하려 하지 않은 것이 상례인 모양인데 매우 무리한 일이다. 다른 일은 따지지 말고 서둘러 종자를 제급하여 심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계승부는 백성들이 겨우 몇백 호에 불과한데 거의 다 죽어가게 되었는데 본부에서 진율해주지 않는다고 호소하니 극히 민망하고 참혹하다. 경창의 잡곡이라도 본부에 제급하여 계승부를 진제하게 하라. 또 장단, 파주, 고향에 있는 바발아의 식량을 회사에서는 본고을로 하여금 제급하게 하였는데 본고을은 어디서 그 식량을 얻을 것인가? 극히 민망하고 절박하게 여긴다고 한다. 근데 양주는 서울에서 제급하고 있다고 하니 그 예대로 모두 서울에서 주도록 아울러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0일 무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요즘 병조가 훈련을 부지런히 시키고 있으니 매우 가상하다. 나라를 위해 직분을 다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미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훈련도 부지런히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대를 정하게 고르는 일이다. 지금 용접하고 용기 없는 자들을 잘 가리지 않고 그대로 항우에 편입시켜 편안히 앉아서 총 쏘고 칼을 시험하게 하는 것은 이른바 군대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아닌 듯하다. 옛 사람들은 군대 훈련에 있어 정병에 주력하였고 많은 것을 요하지 않았다. 악비의 군대가 소수로 많은 적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정하게 골라 남달리 훈련을 더 시켰기 때문이거다. 그 법은 활은 반드시 좌우로 쏘게 하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호를 뛰어넘도록 날마다 교훈시켰으니 그것은 날쌔고 힘이 센 사람이 아니고서는 못하는 일이다. 옛사람 중에 또 발에다 모래주머니를 달고 그것을 점점 더 무겁게 하는 방법으로 군대를 교훈시켰던 자도 있었다. 척기광은 군대는 모른적이 뛰어난 것을 배워야 한다 하였는데 신서에도 연족법과 연신법이 있어 군대를 교련하는 기술도 다양하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의 결혼법은 어딘가 미진한 것 같다. 내 생각에는 크게 한번 추려내어 몸이 약한 자, 힘이 세지 못한 자, 몸 놀림이 둔한 자, 발이 무거운 자, 나이가 많은 자들을 모두 도태하고 건장한 자들만 뽑은 다음 또 반드시 뛰기, 걷기 등을 익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또 전일에 가르치던 독화, 독시의 법도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전섭시키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뒤로는 이에 관하여 들은 바가 없는 듯하다. 이 뜻을 훈련 도감에 이르라.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0일 무 두 번째 기사 허성을 2조 참의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1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래기를 모든 군공에 대한 논상은 마땅히 때를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중회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대부분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함경도 한 곳만 가지고 말하더라도 녹공하기를 계문한 지가 3년이나 되었는데도 아직 행상을 않고 있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에 어사를 보내면서 미처 맡겨 보내지 못하면 먼 곳의 장사들로 하여금 해체하게 하였으니 매우 온편하지 못한 일입니다. 군공청의 당상을 추구하고 당의 낭청을 파직시키소서. 평상시 목사와 반관 사이에는 채모가 전련하여 품질의 고화를 도취할 수 없는 일인데 해주 목사 박경씨는 당하로서 상관이 되고 판관 목전은 당상으로서 하관이 되었습니다. 절제와 예우 등의 관계에 크게 방해가 되었으므로 방해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급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그대로 고치지 않고 있어 정체가 매우 구차스럽습니다. 판관 목전을 채차하소서 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1일 기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근래 별난이 있은 뒤로 인심이 동요되기 쉬운 데다가 간혹 여염의 무리배들이 헛소문을 만들어내어 사람을 놀라게 하고서 이를 서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심스러운 말만 들어도 제각기 흩어질 마음을 갖게 되니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전에 이를 거울 삼아야 합니다. 옛사람이 백성들이 헛소문을 왜 그치게 하지 못하는가 하였으니 이것을 보면 민중을 현혹시키는 헛소문은 치세에 있어 반드시 징계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번 경주의 변도도 당초에는 대단한 일이 아니었는데도 마을과 시정에서는 발칵 뒤집어 혹자 중에는 말을 사들여 행장을 챙기는 자조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헛소문을 내어 민중을 현혹시키는 무리들은 발견되는 대로 통렬히 다스려 다른 사람들을 깨우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방문을 만들어 오부의 각세에다 게시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아 자숙하게 하소서. 정원이나 비변사의 하리들이 부실한 말로 중대한 군사 기밀 같은 것을 전파하여 대중을 현혹시키는 자가 있으면 이를 적발하여 경계시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군법에 요사스러운 말로 민중을 현혹시키는 자는 참한다 하였으니 그 법에 의하여 처치한다는 내용을 방문에다 아울러 넣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1일 기미 세 번째 기사 훈련도감이 아뢰기를 군대 교련에 대하여 전교가 계셨습니다. 군대 교련에 관한 곡절은 매우 많지만 대체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군대 교련은 마치 쇠붙이를 붙이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쇠붙이를 200번 불리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처럼 군대 교련에 있어서도 반드시 정밀한 훈련을 거친 뒤라야 시석이 쏟아지는 죽음의 땅에 데려다 놓아도 허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금고와 기치는 그들의 귀와 눈을 단련시키고 노총과 극은 그들의 손과 발을 단련시키는 것이며 호령과 약속은 그들의 담력과 정신을 단련시키는 것이고
진퇴와 전각은 실전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영루, 기계, 요망, 초탐 등 하나하나에 모두 익숙하게 훈련을 거쳐 마치 손으로 물건을 잡고 발로 길을 걷듯이 익숙해진 뒤라야 비로소 쓸모있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개개인이 익숙해지도록 하다가 끝에 가서는 개개인이 한데 뭉쳐 1만인이 한 마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절제에 있는 군대로 천하에 대항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정예로워질수록 더욱 하나로 뭉치게 되니 마치 육아에서 나눌 수 있을 때까지 나누어도 물러나지 않고 합칠 수 있는 데까지 합쳐도 남는 것이 없다는 말과 같아서 천하의 이치는 두 갈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효신서에도 여러 사람을 교련할 적에 경각간에 이에 대한 사목을 완성하면 힘이 두루 미치지 못하게 되니 차라리 작은 교련 체제를 갖추고 친절하게 가르치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가령 5명이 있으면 당연히 5명을 가지고 조련해야 하고 10명이 있으면 10명을 가지고 조련해야 하는 것이니 이처럼 미뤄 나간다면 아무리 수백 수천의 숫자로 불어나더라도 적용하는 방법은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 훈련하고 있는 군대는 초가 대를 통솔하고 대가 오를 통솔하고 있는데 한 5장이 통솔하는 군대는 4명뿐입니다. 1대가 통솔하는 수는 6, 5이고 1초가 통솔하는 수는 3대입니다. 초과는 대장에게 책임지우고 대장은 5장에게 책임지우면 각 장의 조종권은 간략하면서도 힘이 미치는 범위는 넓게 되니 이것이 바로 군정의 대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서에 또 연좌법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1, 5의 군대가 정해롭지 못하거나 기계가 둔폐되었거나 호령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군졸과 오정을 함께 다스리고 1초가 그러하면 초검과 대장을 함께 다스립니다. 그 법이 마치 그물코가 벼리에 달려있고 나무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것과 같아서 초관, 대장, 오장 등이 제각기 마음을 다하여 자기 소속을 조종하면서 밤낮없이 마음을 가다듬어 용렬한 자는 도태시키고 미숙한 자는 숙달시켜 나간다면 몇 달 사이에 정해롭지 않은 군대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부터 군대 조련의 규모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가 지금에야 다행히 중국 장수로부터 조련법을 전수받게 되었고 또 병조가 적극 뜻을 다하여 점점 성취시켜 잠못 볼만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주를 완전히 익힌 뒤에 또 한 가지 재주를 익히면서 미루어 넓혀 가고 도태해야 할 자를 계속 도태한다면 옛 사람들이 좌우를 쏘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호를 뛰어넘으며 언덕을 타고 하던 재주들도 점차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상의 하교에 크게 출연하여 정장만을 뽑으라 하신 말씀은 진실로 숫자보다는 정병 위주로 해야 한다는 뜻에 부합하는 것이니 매우 지당합니다. 다만 옛 사람이 병가에서도 약자를 버리고 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였듯이 그 중에서 가장 정예로운 군대는 이른바 선봉이라 하여 칼날을 빼들고 적진을 함몰시키는 데 쓰고 기고수나 화장 같은 잡녀의 군대는 역시 약졸에서 뽑아 써야 하는 것으로 요컨대 각기 적성에 맞도록 쓰면 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병졸 교련보다 장수의 교련입니다. 병졸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도 그 병졸을 쓰는 자가 적격자가 아닐 경우에는 마치 바둑판 위에다 바둑돌을 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잘 다듬어진 판과 돌이라도 범수가 두면 번번이 이기지 못하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지금 마찬가지 마땅히 경회를 막론하고 무사들 중에서 장래 군대를 통솔할 만한 자를 찾아내어 부곡을 훈련시키는 임무를 맡게 하고 진법도 익히게 하여 대장으로부터 초관, 기대총에 이르기까지 모두 평일에는 자기 부하를 자기가 훈련시키고 싸움에 임해서도 자기가 군대를 쓰도록 하여야만 양성한 군대가 바로 쓰이는 군대요. 쓰이는 군대가 바로 양성된 군대이니 이것이 신서에서 병졸의 조련을 밝힌 후에 장수의 조련으로 끝맺는 이유인 것입니다. 독화법은 그것이 중국군으로부터
전수된 것인데 다른 재료들은 이미 다 모아 놓았으나 다만 파두가 없어 지난번 내 이원에 남아있는 파두 1량을 도감에 보내어 법대로 조제하게 하였습니다. 조제가 완성되면 그것을 기축에다 시험하여 쓸만한가의 여부를 살펴본 다음 재진에 사용하게 하면 효과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지당한 일이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9년 선조 27년 4월 11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일 대가가 거동할 때 굶주린 백성들이 연 곁에 배고픔을 호소해 오면 백성 임금의 체면에 못 본 채 지나갈 수가 없으니 익은 콩 5, 6바리를 준비하여 씻고 대가디를 따르다가 호소하는 곳에 나누어 주라.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상이 모화관에 거동하여 습진을 치니 사열하고 습진이 끝난 후 중국 교사 호여화 왕 대귀를 접견하여 수를 내리고 나서 홍이상에게 일렀다. 어상에서 물린 과일을 즉시 사옹원을 시켜 황해도 평안도와 서울에서 현재 시제하고 있는 포수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라.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2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상이 필단 이 봉을 영상에게 내리며 이르기를 오늘 습진하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에 없던 진법이요 또 이미 익숙한 듯하다. 이는 영상이 평일 노력했던 공일 것이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겨 이것을 상으로 내린다 하니 이후 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은 별로 한 것이 없고 이는 모두 이 덕형이 중국인 교사와 함께 권장하여 교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사를 받는 것이 미안합니다 하였다. 상이 또 필단 1봉을 이 덕형에게 내리며 이르기를 병판위에서 권장하여 연습이 이만큼 숙달되었으니 매우 가상히 여겨 이것을 상으로 내린다 하니 이 덕형이 아뢰기를 현재 대단한 공로도 없는데 무슨 상을 받을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양하지 말라. 그리고 장관들의 노후가 이러한데 직분상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 논상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관 등의 직질이 높고 누가 낮은지를 나는 잘 모르겠으니 판서가 상의하여 조처하라 하고 상이 막차에 들어갔다가 신시의 말을 타고 환궁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3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주 싸움에서 조방장 권응수가 유일하게 전말을 잘 다루었다는 말이 탄원을 맞고 즉사했다고 합니다. 잘 다루었는데 말이 탄원을 맞고 즉사했다고 합니다. 응수가 제2장 중에서 가장 역전하였고 건자에 세운 전공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벼슬이 이 품에 이르렀으니 다시 더 내릴 만한 상이 없습니다만 장사가 말이 없으면 적진에 임하기가 어려우니 태봉마 중에서 특별히 전마 한 필을 하사하신다면 그를 보정하는 은전에 합당하고 또 그도 반드시 감격하여 더욱 싸움에 죽을 뜻을 굳힐 것입니다. 격려하고 권장하는 데에 관계되는 일이라서 황공하게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야 내구에 세워둔 말 중에서 좋은 말을 골라 그에게 주라 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3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국가가 위란에 처해 있을 때 마땅히 백성을 사랑하고 기려는 일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데 병화 이후로 중국군을 접대하는 일과 운량과 쇠마 등의 일이 겹쳐 모든 백성들의 고혈이 이미 고갈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경기도가 더욱 극심합니다. 현재 서울 거리에 시체가 잔뜩 쌓여 이는 모두 기내에서 떠놀던 백성들로
참혹하여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중국 장수를 접대한 물건들을 기내에 갖고 오려다 분정하지 않고 호주에서 미면을 접대 도감에 지급하여 편리한다로 변통하여 쓰게 하였기 때문에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이 많은 혜택을 입었었습니다. 다만 쇠마의 고질적인 폐단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그것을 제때 경장하지 않고서는 백성들이 안집할 길이 만무하니 극히 민망스럽고 염려가 됩니다. 근자에는 중국군도 거의 철수하여 들어갔고 수의 말을 조발하는 일도 전혀 전일같이 호번하지 않으니 타고 실을 만한 말 30필을 사들여 두 역에다가 각각 15필씩 나눠주고 또 그 말을 관리할 역자 30명에게 줄 급료로 1인당 1개월에 6두씩을 주기로 하여 한 사람이 한 필씩 맡아 가지고 서로 오가면서 교체하게 하소서. 또 두 역에 각기 통사 1명과 수문장, 부장 등 중 각 1명씩을 정한 다음 서로 맡아서 최환하게 하되 유실한 곳이 많으면 그 벌로 녹봉을 정지시키고 무사히 교체하면서 잘못이 없는 자는 포장하여 녹봉을 올려주며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다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특별히 승서시킨다면 자연 힘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제도의 군량들이 조금 모여지고 소비되는 것도 6, 70석에 불과하며 기전에서 거의 죽어가는 백성들도 극심한 괴로움에서 조금씩 풀려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3, 4개월 후 주곡이 있게 되면 역자들도 스스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일터가 생겨 급료를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백성을 고율하는 일이라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7년 4월 13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서을과 공사천의 초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대신들과 논의하였더니 대신들 주장이 현재 정병이 공사천 쪽에 많이 있으므로 초시는 널리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으나 회시에 있어서는 그 규정을 정중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가령 육량 기사 같은 것은 공사천들로서는 일찍이 배워 익히지 아니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 규정에 둔다면 입격자가 매우 적을 것이다. 조천과 철전, 편전을 자루와 화살의 수 및 순차의 수를 정해두고 세 가지에서 하나의 중 이상을 얻은 자를 조시에 참여시키는 것이 온당할 것 같다 하였으므로 그렇게 규정을 마련하여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4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근래 오래도록 경상 좌수사 이수일의 장계를 보지 못하여 그가 어느 곳에 있으며 주선에 관한 조칙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우리 군대는 원래 고약한 데다 수륙의 장수들이 협력하여 기각지세를 이루지 않고 있으므로 서로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초나라와 월나라처럼 보고만 있어 형세가 연접되지 않고 있으니 매우 괴이한 일입니다. 서생포, 익남포에 있는 적병들이 번번이 수로로 울산과 태하 사이를 침범하여 우리 군사가 그곳으로 달려 가게 한 뒤에 적들은 몰래 육로를 이용하여 경주로 나오곤 하니 쓸수가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아군들은 영락하기가 마치 새벽별 모양이니 그러고서 성공을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수로의 곡절과 배가 왕래하기에 편리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마득히 알 길이 없으니 하사의 그늘의 사정과 아울러 수군은 얼마나 모였고 주둔해 있는 곳은 어디이며 울산을 떠난 적선이 왕래했던 거리는 얼마나 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무슨 편리한 방법이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육군과는 서로 연접하지 않고 있으며 또 원량이
만들고 있는 평해의 선척은 와 있는지 여부 등을 물어 빨리 치게 하라는 뜻으로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7년 4월 15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군대를 조련하는 초관과 장관들에 대한 논상에 대하여 대신과 논의하였더니 대신들은 습진의 일에 있어서는 오응정이 중군, 이 임중량은 천총, 이 복숭은 원신은 좌우 파총, 정후신과 이 대남은 포수 초관, 강해, 송, 안정, 이 응순, 박규영은 살수 초관, 박규영은 살수 초관으로서 날마다 학습에 임하고 있고 낭청 한교는 처음부터 기호 신소에 관한 질문을 맡고 있으며 신현은 살수 군색이 되어 모두 다 습진하는데 참여하여 성의를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사 이억래는 낙총병의 차비 통사로서 군사조련대 가장 바쁘게 통역을 담당한 노고가 있었고 조경은 당초부터 훈련 도감 당상관이었고 신경진은 도청의 낭청이었고 이자혜는 포수 군색으로서 조총을 장식하고 만드는 일까지 겸하여 맡고 있었고 낭청 최덕수는 많은 창날을 만들어내는 일을 감시하는 외에 습진 때 뒤따라 참여하였고 정사영은 화약 만드는 일을 전담하고 있고 김극충, 정례, 박명수는 포수 초관으로서 습진대 역시 뒤따라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늘 포수나 초관들이 자주 은전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진법 학습에 있어 이를 성취시킨 공로로는 오응정 이하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우월한 듯 합니다만 사소한 노력에 불과할 것인데 무슨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을 논하는 일은 중대한 일이어서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마련할 수가 없으니 상께서 재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이 진법과 포 쏘는 법은 다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인데 애써 훈련을 시켜 진법도 정제하고 포 쏘는 것도 능숙하니 매우 가상한 일이다. 상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뒤따라 참여했다는 사람들도 모두가 포 쏘는 법을 가르친 사람들이니 당연히 그들에게도 똑같이 상을 내려 권장해야 한다. 그들을 각각 승직시키라. 그 중에서 신경진과 이 복숭은 이미 정직이 되었으니 자궁이 되지 않았으면 가자하고 자궁이 되었으면 승마 한 표를 내리라. 역관 이 억리에게도 승마 한 표를 내리고 최덕순에게는 직을 제수하라. 조경은 처음부터 도감 당상으로서 포 쏘는 것을 전담하여 가르쳤고 오응정은 중군으로서 진법을 전에 익히게 하였으니 이 이인에 대하여는 특별히 특가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이 한 조항에 대하여 대신에게 하문하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대신에게 물었더니 대신들이 조경, 오응정이 작은 공훈이 있기는 하지만 은상은 중대한 일이어서 아래에서 감히 함부로 논할 수 없는 것이나 오랫동안 전관한 것으로 말한다면 조경이 조금 나았다. 오직 상의 재량에 달려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조경에게는 가자고 오응정은 우선 후일로 미루고 이번에는 승마 한 표를 내리라 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경상도 일원은 저기 오는 첫 입구여서 그 피해가 더욱 극심하여 인연이 모두 끊겼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 나은 골이 있기는 하지만 겨우 살아남은 잔약한 백성들이 무거운 부역과 괴로운 징병에 시달려 떠돌다 사망하여 온 골이 모두 비어있는 있어 분탕한 곳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난 겨울 본도의 곡식이 동이나 이어댈 길이 없자 부득이 안기도 찰방 강령을 상도로 보내어 민간들을 개유하여 지원하여 납속을 하게 하였으니 그것은 어쩔 수 없어서 취한 계책이었고
군대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강령은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거느린 역자들을 각 마을로 나누어 보내 그 마을에 저축된 곡식이 있고 없고는 묻지도 않고 강제로 석수를 배정하여 터무니없는 곡식을 내리고 형신까지 가하여 독촉하는 바람에 그가 간 곳마다 소요가 일고 원망이 떼지에 일어나게 하였으니 조정에서 공헌을 면제해주고 백성들을 어루만져 안집시키려고 하는 뜻에 잘못 어긋납니다. 강령을 파직시키고 어사로 하여금 민원이 없도록 짐작하여 조처하게 하소서. 백성을 가까이 하는 관원으로는 수령보다 더한 자가 없는데 당초 수령을 가려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었고 또 이 때문에 수령이 자주 바뀌는 폐단까지 일어나게 되었으니 어찌 구차하게 자리나 메우는 식으로 임명하여 거듭 각고을을 판탕시킬 수 있겠습니까? 해주 판관 신우룡은 인물이 용렬하고 성격 또한 남의 것을 탐내어 전번 홍은 현감으로 있을 때에도 백성을 침탈하여 자기를 살찌우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양 현감 극류는 비대하고 둔한 몸짓에도 글도 볼 줄 모릅니다. 전진에 임하여 백성과 군대를 사랑하고 어루만져 주는 일을 이러한 인물들은 감당할 수 없으니 아우러 채차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7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래기를 어제 미시의 고 실랑의 위관인 지휘 호 대경이 웅천의 적진으로부터 돌아왔기에 신 이덕형이 가서 노구를 위로한 후 이어 적의 정세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가 대답하는 말이 내가 적의 진영에 들어가 고 노야의 방문을 전달하였더니 행장은 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현소가 옆 곁에 있다가 쭉 보고는 행장에게 전달하였다. 그 방문에는 고 노야가 조항별로 관백을 매도하면서 왜 노라고 칭하였는데 현소가 그 말을 싫어하며 어찌하여 노라고 호칭하느냐고 하기에 내가 너희가 진심으로 조공바치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정도로 빌어야 할 것인데 하는 짓이 이렇게 잔악했기 때문에 고 노야가 화가 난 것이다 하였다. 현소와 필찰로서 문답하였고 현소가 그 내용을 행장에게 전했는데 행장이 싫어하는 말은 다 전해주지 않은 것 같았다.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부산과 서생포가 외노가 옛부터 살던 곳으로 들었는데 현소에게 물어보았더니 그의 말이 그것은 일본 땅이 아니고 바로 조선 땅인데 우리와 조선은 대대로 우호를 맺어 신사가 서로 오갔고 우리 사신이 조선에 올 때는 반드시 대마도주 태수의 문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부산에서 거접하였었다. 지금이라도 고 노야에게 여쭈어 조선의 자문을 띄워 연례로 상부선을 보내 통화된 일을 폐지하지 않겠다 해준다면 16경 노야나 천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우리는 즉시 대마도로 물러가 기다릴 것이다고 하였다. 내가 너희들이 가들것이 군대를 일으켜 조선에 침략하고 종묘 사직을 짓밟았으며 요사이에 불을 지르고 자녀들을 잡아갔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너희를 불공대천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통호하리 하겠는가? 다만 너희가 부산, 서생포는 모두 일본 땅이 아니라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곳을 차지하고 거기에다가 성장과 방울을 크게 축조하고 있는가 하였더니 현소와 행장이 대답하기를 조선이 지금 계속 분원을 갚으려 하는데 우리가 비록 하루를 여기 있을지언정 어찌 스스로의 방비를 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거기서 며칠을 머무르면서 그들을 따라 거제 등 여러 곳의 영루를 두루 살펴보았는데 거제의 적은 대략 5, 6천 명이고 웅천은 4, 5천 명이고 김해, 용당, 죽도의 적들이 거제에 비해 더 많은 것 같으니 통틀어 4, 5만 명은 될 것이다. 적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있었고 바닷가의 조선 거민들은 고기를 잡아 팔거나 혹은 농사를 짓고 있었다. 적들이 현재 보유하고는 군량이 얼마가 되는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그들이 먹는 것은 그이가 한 끼의 작은 종지 하나의 홍대미의 밥이었는데도
피도가 절반이었다. 이들은 고달프고 배는 고파 나와서 항복하려는 자가 매우 많다고 하였다. 이것을 살펴보면 그들도 양양이 넉넉지는 않은 것 같았다. 삼공 담종이는 적들이 한 곳에 묶어두고 출입을 못하게 하였는데 내가 천조의 관원이 여기 왔으면 당연히 예로서 공경이 삼길 것이지 너희가 어찌 감히 간금을 한단 말인가 하였더니 행정이 즉시 문을 열고 출입을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담공이 2번 와서 나를 보았는데 얼굴이 야위었고 답답해 못 견뎌하는 듯이 보였다 하였습니다. 신이 관백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관백은 이미 일본으로 들어갔고 고 노이아의 방문은 행장이 비선으로 관백에게 보내 그쪽에서 고 노이아에게 회부하는 품첩을 보내왔기에 내가 가지고 왔다 하였습니다. 신이 그 외서를 보고자 하였더니 그의 대답이 외서는 못질로 봉하여져서 열기가 어렵다. 내용에는 다른 말은 없고 다만 전일심 야와의 강화에 대한 약속이 누차 신의를 읽고 있다는 것과 만약 봉공을 인준하고 천사가 나온다면 저는 철수하겠다는 것과 노야의 언명을 감히 다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등등이다. 오면서 지나는 지방을 살펴보았더니 전답은 모두 묵어 허허 벌판이고 굶어 죽은 시체들이 잔뜩 쌓여 있어 참아볼 수가 없었다. 귀국의 장관들인 지주, 지부, 지현들은 나를 보고 대화를 나누며 정의를 통하는 자들이 드물었고 속수무책으로 양민이 다 죽어가는 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좋은 집에서 살면서 스스로는 풍성하고 화사한 생활을 누리면서 조금도 불쌍히 여기거나 슬퍼하는 빛이 없는 자도 있었다. 내가 평시에 여기 와서 귀국의 번성했던 때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식량을 모아 백성들을 살리고 군대를 조련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만이 오늘의 묘책이고 그 밖의 것은 모두가 허사이다. 내가 전라 충청 2도의 백성들을 보건대 역시 착실한 자가 많아 잘 고르면 몇만 명의 정용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반년만 교련시키면 모두 승군이 될 것이다. 성청자께서 이미 유지를 내려 분명히 계유하였고 고 노이아 역시 이 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귀국에서는 무엇을 그리야 하지 않고 있는가? 천병은 병약자가 절반이 넘어 머물러 있어도 얼마 안 되는 조선의 식량만 헛되이 축낼 뿐이다. 귀국이 1, 2만의 명의 좋은 장정을 골라 몇 달만 교련시키면 자력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데 왜 꼭 쓸모없는 객병을 붙잡아 두고 백성의 힘을 소모시켜가며 스스로 피곤한 길을 택하려 하는가? 개탄스러운 일이다. 온 세상이 한 집안인데 더구나 우리와 귀국은 친절한 이웃으로서 순치와 같이 서로 의지하는 사이이므로 나도 모르게 말이 되풀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현소와 문답했던 별지를 청하여 보니 적성 서준이 쓴 것으로 그 줄거리는 고 실랑에게 우리나라에 분부하여 예전처럼 통호하게 해주기를 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분통하고 분합니다. 원통하고 분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7일 얼축 2번째 기사 상이 편전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의 이웃사 당상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호경이 외영에서 어느 날 나왔는가 하니 이 덕형이 아뢰기를 지난달 27일에서 28일경에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경상 주화도 병사 고 언백에게 서장을 영상 유 성룡에게 전하고 이어 병조 판서 이덕형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아침 나절 서계 이외에 다른 말은 없었는가 하니 이 덕형이 아뢰기를 별로 다른 말은 없었고 다만 호 대경이 자기가 호남에서 왔는데 그곳 인구가 영남이나 관서보다 주밀하니 이들로서 조처를 취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인데 그럭저럭 날짜만 보내고 있어 다시 진기할 가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3월 23일 적선 1만여 척이 나왔다고 하는데 만약 이 장계의 말대로 장계가 승첩된 것이 4월 4일인데 왜 이때까지 군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가?
그렇게 많은 적이라면 헛되이 10일이 지나도록 그냥 눌러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니 성령은 아뢰기를 1만여 척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숫자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진구한 사람 논송의 말이니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덕형은 아뢰기를 호 대경이 지난달 27일경에 나왔는데 그 사이에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좌도와 우도에 나누어 주둔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요즘 듣건대 영남의 일들은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변장들이 흔히 우리나라의 굶주린 백성들의 목을 베어 그것을 대전에서 얻은 적의 수급이라고 한다니 속이는 일들이 대체로 이러합니다. 또 원수가 자기 종사관을 시켜 각진을 순찰하게 한다면 검찰할 수가 있을 것이건만 지난번 이 경함에게 물었더니 지척에 있는 의령에도 가보지 않고 서울에서 보낸 공문마저도 덮어둔 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날 중국군만 믿고 있다가 지금 와서는 또 김덕령에게 의지하여 병사들은 모두 장수들은 앉아서 날만 보내고 있으니 나란 일을 다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또 원수는 후중한 것 같기는 하나 이완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사는 바로 한도의 주장인데 부하 병조를 멋대로 덕령에게 이속시켰으니 될 일인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병사를 나눌 때 장수에게 배속시켰으니 저들 멋대로 옮겨 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고 설사 공을 이룬다 하더라도 이는 도리가 아니다. 그리고 김수가 들어간 후에 고 신랑이 노넥 당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대경이 통사 송엄남에게 본공의 일이 정해지지 않은 이때 그대 나라에 고급 사신이 들어간다면 고위아로서는 자유롭게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니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중국 사람으로서 성이 서인자가 신에게 송신랑은 탄핵을 당해 두문불출하고 있고 양원은 죄를 받아 요동으로 전임되어 갔다 하였습니다. 양이 죄를 입었다면 송이나 이 역시 무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허욱이 장기한 일은 작은 일이 아닌데 왜 서두를 회개하지 않는가? 내 생각은 주문의 머리말을 고쳐서 보내고 싶다 하니 심충겸이 아뢰기를 저기 문정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주문의 서두로 하였더니 고 신랑이 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아래 또 저기 아직 물러가지 않았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한 어휘들은 모조리 고치면 종전에 고급했던 뜻과는 너무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정에 대하여 일체 언급을 않는 것이 도리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군량만 청하는 것이니 고치더라도 무방하다. 저들이 적의 거류에 대하여 묻는다면 사신이 사실대로 개진하면 되는 것이다 하니 김명원 이 덕형이 아뢰기를 아래에서도 서두를 고쳐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노들이 우리나라가 저들과 하나가 옛날처럼 통호를 한다면 물러가겠다고 했다는데 그것은 종전에 듣지 못했던 말이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정령의 뜻이 그러합니다. 외노가 우리나라를 침범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 대마도가 있기 때문인데 대마도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힘을 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니 지금 저들이 이유 없이 물러가 버리면 대마도는 틀림없이 무인지경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통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은 매우 옳은 말이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유총병도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하였는데 성령이 아뢰기를 재장과 불화한 탓이라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데 이 총병이 철수하는 것은 염려스러운 일이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신이 본 바로는 고 신랑이 송신랑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일을 처리하면서도 번거롭거나 시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금이 언젠가 석상세의 사람됨을 좋지 않게 여기면서 그 사람은 어지기는 하지만 죄가 없다 하였고 고 신랑에 대해서는 우리 조정에 걸출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권율은 전 곤의 명을 바꿔서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군량과 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조차하지 않고 있고 조정에서 내려보낸 공문도 모두 상자 속에 넣어두고 거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수로서 어찌 팔짱 끼고 앉아만 있겠는가. 그것은 필시 아래에서 받들어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성룡이 아뢰기를 권율은 변통하는 재주가 적은 편입니다.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평안도가 중하기는 하나 마땅히 이 원익을 도원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10년이 가도 원익을 채임해서는 안 된다. 어디에서 모든 것을 갖춘 인재를 얻어 원수의 자리를 맡길 수 있겠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처음 환도했을 때는 거리에 사람이 많더니 지난번 거둥하는 날 보니 도성 안에 사람이 없었고 혹 있다 하여도 모두 여자들이었다. 겨우 살아남아서 그러한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군사를 시켜 시체를 모아 묻게 하인데 그 수가 이미 1만 7천을 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어용 포수와 식량을 운반하는 군대가 아니라면 성 안에 더욱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큰 난리를 치른 뒤에 염려해야 할 것은 외환뿐이 아닙니다. 우선 서울이 안정된 형세를 유지해야만 외방도 따라서 진정이 될 것이니 모름지기 성 안에 5영을 설치하여 영마다 2,000명씩을 주문시키고 거기에 5방의 색으로 각기 표식을 한 다음 일이 있을 때 병기를 들게 하고 일이 없을 때는 각둔을 나누어 경작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군대 1만 명은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참으로 옳다. 당나라 때도 좌우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나도 그 제도를 모방하여 좌우 두 영을 두려고 하였으나 우영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병과 농을 함께 한다는 것만은 안 될 일이다. 만약 군대를 농사에 종사하게 하면 그것은 바로 농부인데 그들이 어떻게 군사 훈련을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제환공과 진문공도 모두 군대에게 농사짓게 하였었습니다. 법규만 제대로 갖추면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조금 변통을 가하여 우선 장정을 뽑아 군대로 쓰다가 10년쯤 후 난리가 평정되었을 때 다시 별도로 조처해야 합니다. 칠한 성사를 마치 사시오행의 순서에 따라 서로 반복되는 것처럼 여기고 확고한 원기와 같이 심지를 바꾸지 않는다면 저절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정규를 보고 사람들이 미안하게 여겼었습니다. 현재 저기 경내에 있지만은 7개 도가 이미 수복되었고 민심 역시 죽상을 지향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거와 증, 묵 등 두어 고을만 가지고도 전 국토를 수복하였었습니다. 지금 상께서는 마땅히 사람들의 마음을 책려하여 스스로 강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하소서. 그리하여 부문, 말절은 일체 제거하시고 오직 연병, 보민, 어적 세 가지 일만을 위해 마음과 힘을 다하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안감사 이 원익은 재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가짐이 절검하고 나라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군기, 군무에 있어서도 모두 극진히 조처하느라 밤낮 없이 근거하고 있다는데 팔도를 전부 그와 같은 사람을 얻어 맡긴다면 힘들이지 않고 성효가 있게 될 것이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정성스럽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고 명원은 아뢰기를 상품이 너그럽고 도량이 넓어 일을 조처하면서도 성색을 내어 보이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일을 당하여도 얼굴빛에 나타나지 않으니 진실로 신복할 만한 사람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항복하여 온 외를 죽이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나의 뜻을 전에도 이미 말하였거니와 마침 김응서가 죽이지 않아 이미 8, 9명을 얻었고 김충민은 6명을 얻었다고 하니 나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식량을 주어 굶주림에 이르지 않게 하고 또 직책도 제수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안해야 할 것이다. 외국은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들 자신이 모두 위태롭게 여기고 있으니 이러한 소식을 듣는다면 나오는 자들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다수를 나오게 만든 자에게도 상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아니 성령이 아뢰기를
외인이 항복하여 온 곳에 이미 공명고신과 청포를 내려 보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요 질지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줄 외는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도노망을 알아 은복할 것과 진퇴에 대한 그 방략을 가르쳤다고 하였다 하니 이 성령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외어를 아는 자가 들으니 외노가 그대 나라 사람들은 어리석다. 성을 낮은 곳에다 쌓았으니 적군이 높은 데서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쏘는 것을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우리들이 그대 나라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높은 곳에다 성을 쌓는다면 누가 감히 범하겠는가 하였다고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도 그러한 뜻을 이미 이런 바에 있다. 성 안을 내려다보게 되면 아무리 금성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는가? 해주성 역시 내려다보는 곳이라서 숨거나 피할 만한 곳이 없다. 적이 대포로 쏘아댄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록 세부치로 방패를 만들더라도 당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이순신 진중의 정운이라는 사람이 그 대포를 맞고 죽었는데 참나무 방패 3개를 관통하고도 쌀 2석을 또 뚫고 지나 정운의 몸을 관통한 다음 선장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상이 항복한 외노의 큰 조총을 꺼내오게 하여 제지들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이 구멍 속에 철한 20개와 작은 돌 4개를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을 육전에서 술에다 씻고 쏘아댄다면 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그것이 힘으로는 대포 정도의 위력을 가졌고 명중하는 것은 조총처럼 묘하여 참으로 당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총에는 화약이 얼마쯤 들어가게 되어 있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호준포에 4냥이 들어가는데 이 총에는 아마 4냥쯤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총에다 목전을 넣어 쏘는 것을 보고 중국 사람들이 웃으면서 왜 큰 석가래를 넣어 쓰지 않는가 하더랍니다. 평양성을 공략할 때 낙총병이 우리나라 천차총에다 큰 판목을 넣어 쏘아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싸움에 임하여 필요한 것은 화공만 한 것이 없다. 항우가 지금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화공이 아니면 만인을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대포는 외국에도 많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전선에다 많이 싣고서 쏘아대면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이 총이 백자총보다 낫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포를 보니 매우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본떠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이것을 많이 만들어 전선에다가 공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상이 이르기를 수전에는 우리나라 대총이 갖춰져 있으므로 꼭 이것을 써야 할 것이 없겠으나 육전에는 쓸만하겠다 하였다. 덕형이 아뢰기를 안주성이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곳은 고성이 아닌가 하자 성령이 아뢰기를 고성인데 중간에 개축하면서 더 넓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 진보는 지나치게 많지만 적들이 보기에는 별로 튼튼한 것이 못되고 또 들어가 방어할 군대 역시 분배하기가 어려우니 매우 염려스럽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합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 규모가 작은 보는 큰 것으로 합치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 습진하는 걸 보았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었다. 이는 병판이 가르친 효과이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신은 이웃 마을에 칼과 창 쓰는 법을 배운 자가 있었는데 그의 말이 너트나무 잎이 막 연할 때 그것을 훑어다 줄인 창자를 채우고도 힘이 솟아 날뛰었으나 이제는 빈배에 허기가 져서 몸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달 밝은 밤이면 집집마다 총 쏘고 칼과 창 쓰는 법을 익히고 있고 애들까지도 모두 그것을 본받아 익히면서 모두들 지금은 외노들을 만나더라도 지난날 같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도 부지런히 교련시키면 왜 못 배울 리가 있겠는가 하고 이어 산손이 만든 조총을 이 덕형에게 내리며 이르기를 이것은 산손이 만든 것인데 잘 만들어졌다. 경이 가지고 가도록 하라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이 제독의 평양에서의 전공에 대하여 비를 세우라는 전교가 일찍이 있었으나
근래 문서가 번거로워 아직까지 다 승전을 받들지 못하였습니다. 독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전에도 이미 일렀거니와 그 화상을 그리어 간직해 두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에 대한 별 장씨는 또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자 덕형이 아뢰기를 사신이 갈 때 붙여 보내야 합니다. 그 시는 포장하지 않은 내용만 쓸 것이 아니라 끝에다 저기 아직 다 선멸되지 않았다는 뜻을 넣어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중국 조정에서도 과도관의 논의가 날카로운 적에 제독이 우리나라 가요를 내에 보이면서 저기 갔다가 다시 온 것이라고 해명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평양 송경의 가요 내용이 모두 저기 이미 가버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서울에 있을 때 유홍이 써준 시의 내용 중에 남쪽 지대의 수많은 적들을 마침내 먼지 쓸듯 하였네 라는 한 규절이 있었는데 그는 이 시까지 내보이면서 이것은 조선의 의정 대신이 쓴 시다 하였답니다. 오직 의주의 시충만은 다행히 신이 보고 고쳤습니다. 그의 공로를 칭송한 끝에다 저기 아직 다 가기도 전에 지레 철수해버려 추모의 생각이 없지 않다는 뜻을 겸하여 올렸더니 그 시충만은 내어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 역시 그가 반드시 그러한 말들을 내세워 자기 공로를 뽐내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병판의 말을 들으니 과연 그러하다. 송경락 역시 자기에 관한 가요를 금자로 썼다고 한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이런 위난한 시기를 당하여 삼공의 일을 신 혼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종전부터 일을 거르친다는 기룡이 많으니 너무도 민망하고 안타깝습니다. 신의 어미는 금년 나이 83세로 아침 저녁이 염려되는데 멀리 영남에 있어 오래도록 만날 수가 없었으므로 심사가 번거로워 나란 일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영남, 호남을 순심하고 싶다고 아린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물러가고 싶다면 내가 먼저 물러가야 할 것이다. 영상이 나는 물러가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은 물러가려 하니 그게 될 일인가 하였다. 또 최흥원에게 이르기를 그일의 나라 일에 대하여 반부사도 말할 것이 있는가 하니 흥원이 아뢰기를 적정은 날이 갈수록 두려워지는데 우리의 군량은 날이 갈수록 고갈되기만 합니다. 서울의 일로 보더라도 진제를 하고 있지만 굶주린 백성들의 사망이 날로 더 늘고 있어 반드시 더 없어지고야 말 지경입니다. 평상시의 진제는 볼이 있기를 한도로 하였었지만 금년에는 밀과 버리가 모두 무성하다고 하여도 씨 뿌린 곳이 너무 적어 마침내 구제해 나갈 방법이 없으므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흥원이 아뢰기를 신은 용렬하여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가는 이미 도태하였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있으니 또 퇴거하여 관용을 아껴 써서 내년의 전세까지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군이 불시에 나오기라도 한다면 다시는 이어될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밀과 보리를 심는 곳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흥원이 아뢰기를 충청도는 심은 곳이 들어있지만 전라도는 전혀 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납속한 사람도 채용할 만한 자가 있으면 채용하는 것이 좋은데 버려두고 채용하지 않아 영직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평안도의 이 춘랑 같은 사람도 지금 위장으로 임명하여 서울에 와 시위하게 하면 어떤가? 그것이 좋은 일인데도 유사하지 않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서 납속하기만을 바란다면 어느 누가 하려고 하겠는가 하니 덕형은 아뢰기를 전번에 이 흥춘이 위장이 되었고 윤의남 역시 위장이 의망되었습니다. 하고 명원은 아뢰기를 이 출나는 작은 고을살이 정도를 바란다고 합니다. 하고 흥원은 아뢰기를 거창에 사는 박희립의 아들 지우도 유학으로서 가선이 되어 지난번 위장이 의망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령에도 제수할 수 있으나 이 춘남 같은 무리는 위장에 제수하는 것이 좋겠다. 춘난의 인품이 대체로 어떠한가? 수령을 감당할 만한 인물인가? 하니 명원이 아뢰기를 감당할 만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시험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고 신랑이 주홍모 호 대경을 잇따라 보내고 또 호택 심사현을 보냈는데 그런 일로 이렇게 몰아낼 수 있습니까? 하고 덕형이 아뢰기를 고 신랑이 심유경을 꾸짖기를 너가 당당한 중국 조정의 장관으로서 어찌하여 경솔하게 적의 영문에 들어가서 본공을 허락했는가 하고 곤장을 치려다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통보를 보면 중국에 참호한 역적이 있어 수길과 서로 통하여 반역을 도모한 사실이 밝아 복주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놀라운 일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통보를 보내 미녀 1명의 값이 벼 1두이고 10세 된 자식 값은 떡 2쪽이라고 하여 혹 부자가 서로 잡아먹기도 한다고 하니 천지간에 어찌 이러한 때가 있단 말인가. 지난해 큰 홍수가 져서 배가 무트로 다닌 지가 이미 반년이 넘었다고 하니 산둥이 그렇고서야 어찌 외국으로 군량을 내보낼 형편이 되겠는가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라 이달이 바로 정량의 달인데 사흘인데도 일식이 있었으니 이는 더 할 수 없는 천변입니다. 천하의 난리가 아마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덕형이 아뢰기를 제독이 여기 왔을 때 남몰래 신에게 제일 걱정되는 곳이 중원이다. 세상이 지금부터 시끄러울 모양인데 왜 병이 물러간 후에라도 언제나 군대를 결혼하여 중국의 국경에다 주둔시켜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고 성령이 아뢰기를 제독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곡진한 생각을 다하여 심지어는 언을 캐지 말라고까지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언을 캐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였다. 덕형이 아뢰기를 여기 온 장수들은 모두 다모스러우니 캐려거든 속녀가 들어간 뒤에나 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기 나온 장관들이 은을 캐는 것을 보면 너도 나도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 그 배단이 끝이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독은 송응창처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현피한 자는 아니다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제독은 우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그런 줄 아는가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자기 아우 여매를 특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중국에서는 의논이 준엄하여 심지어 제독이 배반할 것이라고까지 한다 하였는데 성령이 아뢰기를 옛날에는 적청을 일러 배반자라고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한 논란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이른바 간신의 마음을 대간이 충분히 꺾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였다.